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자, 1학기를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 우리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는 정말 실전입니다. 3학년 1학기 성적 산출이 거의 다 됐을 것이고, 다만 우리가 몇 등급인지 받아보지는 못쓸지라도 시험이 다 끝났고요. 생활기록부 입력 작업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겠죠. 물론 학기가 마무리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다 끝나가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너무나 중요했던 그 평가원에서 시행됐던 6월 모평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갖출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췄습니다. 이제 그 조합을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시점에 가장 애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경기도에 사는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 경기도 소재 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학 컨설팅을 다녀왔는데 총 8명의 학생 학부모님을 상담하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었고요. 나머지 7명은 고3 친구들,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조합들의 학생들을 만나보게 되었는데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명의 학생, 학부모님을 만나봤는데요. 내신 1등급 초반, 한 1.4등급 정도 되고, 모의고사도 1, 2등급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이고, 그 다음에 종합준비도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될 거라고 봤고요. 또 한 친구는 반에서 1등을 한다고 하는데, 내신 1등급 후반이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앞에 있는 친구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왔던 1등급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들도 학부모님도 뭐 특별하게 걱정 안 해도 희망하는 대학 웬만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친구는 4등급 후반입니다. 내신이. 그런데 여학생이었는데 항공 승무원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으로는 내려가기 싫고요. 그 다음에 그 내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물어봤더니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또 시험 볼 때 집중해서 시험 본 적도 없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결과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얼마 전에 치렀던 7월 모의고사에서는 집중해서 풀었다고 하는데 좀 되게 마음이 좀 먹먹했고요. 그런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뭐냐면 내신은 3등급대 중반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는 이보다 훨씬 안 나오는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는 현상이죠.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가 더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이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포기하는 게 맞냐,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끌어올리는 게 맞냐. 당연히 후자가 맞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지. 3등급 때 3등급 초중반 등급인데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분명히 있지만 대학별 산출 기준에 따라서 전 과목이 아니라 상위 몇 과목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잘만 조합하면 수도권에 있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이 3등급대, 하지만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4등급이나 5등급 이렇게 나온 친구들한테 좀 어필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천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신이 3등급대입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는 3.5등급이었고요. 모의고사는 말을 못했습니다. 더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급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4등급, 5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통학을 하게 됩니다. 자, 수도권 남부의 지역에 살면서 통학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도권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 아래로 충청도나 그 아래 대학으로는 절대 안 가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대학을 고려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난감하죠. 일단 가천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천대 일단 왜 가천대가 마음에 드냐면 전형이 다양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 지역균형, 가천 바람개비, 논술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요 점수 때 3등급 때 모의고사 안 나오면 가천대가 붙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천대를 예를 드는 겁니다. 각 대학마다 전형이 여러 가지 있죠. 보통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뭐 논술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대학별 고사들이 좀 있는데, 자,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요. 지역균형은 최저가 없는 대신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인데
이게 3배수냐, 4배수냐, 5배수냐, 그다음 면접이 30이냐, 40이냐, 50이냐 좀 약간 다르겠지만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1단계 4배수로 뽑고 면접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논술이 있는데 솔직히 논술이 되게 경쟁력 있는 대학에서 논술을 많이 보는데 가천대는 작년에 처음으로 적성고사가 논술로 바뀌었는데 총 15문제를 보는데 그중에 평균 요 전형에서 요 경영학부는 11.8개를 맞으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70%대 점수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입결 한번 놓고 보면 자, 2.5등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러 대학 학과를 좀 여러 이렇게 그 유형을 찾아왔는데요. 일단 경영학부만 놓고 보면 이게 2.5인데 그냥 2.5가 아니라 작년도에 가천대의 그 내신 산출 방법은 일단 인문은 국수영사, 그다음에 우리 자연은 국수영과 중에 상위 5과목만 출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5과목, 영어에 5과목 이렇게 출이고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순으로 해서 35%, 25%, 25%, 15% 이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학별 내신 산출 방법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등급은 3.3등급 대 중반이 나오더라도 가천대 기준 놓고 보면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학별 산출 기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2합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2개 정도 나오면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내 등급이 3등급은 안 나오지만 나머지 한 100일 좀 남아있는 시점에서 내가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는데 전 과목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두 과목에 내가 집중했을 때 과연 합 6을 또는 합 7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이 최저하는 전형을 좀 접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대부분 면접이겠죠. 면접 보는 전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에 나름대로의 추천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접도 있었지만 올해는 좀 달라지죠. 작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이 주어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6배수를 뽑은 다음에 또 면접도 50% 보는 거 있지만 어찌됐건 최저가 들어가 있는 전형보다 내신이 좀 떨어지고요. 이 내신도 마찬가지로 가천대 기준의 내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학교에서 선생님 담임을 통해서 한번 산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천 바람개비 전형은 종합전형인데 보통 다른 학교들은 3배수로 많이 뽑는데 4배수를 뽑고요. 근데 경쟁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17대 1이기 때문에 17대 1에 4배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는 않겠죠. 그리고 면접 비중이 다른 대학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종합전형을 노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보는 대학들이 한 30개 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가천대 같은 대학은 우리가 가천대에서 말하기를 그냥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평가 수준의 단답형 형태의 논술이다. 저는 적성고사보다 조금 심화된 논술이다 보니까 잘만 준비하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 내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한번 해보면 좋다. 이런 얘기죠. 자, 자연계 쪽의 화공생명공학은 상당히 매력적인 학과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천대가 3등급 후반대 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경쟁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이 가천대 기준 2.1등급이 70% 점수였고요. 물론 당연히 이런 전형은 충원율이 높죠. 250%까지 나왔고요. 지역균형은 똑같은 학과지만 면접을 보기 때문에 3.4. 그 다음에 가천 바람개비는 종합전형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균형보다 좀 점수 높았고요. 논술도 3.6등급 맞았던 친구들 중에 보통 15문항 중에 13문제 정도 평균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학과 대비해서 높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학과마다 좀 약한 학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년도 입결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3등급 때 중반 친구들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나한테 조합이 맞는 대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강남대, 용인대, 가천대, 경기대 이 네 대학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실은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대학들이고요. 보통 2등급 대 중반부터 3등급 대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오늘의 미션은 내신 3등급 대 중반이고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더 안 나오는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붙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자, 이런 어떤 바운드리가 레인지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대, 용인대, 가천대, 경기대 이 네 대학이 절대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성적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조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결 결과가 다 다른데 이 입결은 각 대학마다 자신의 그 대학별 산출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같은 강남대더라도 일단 그 과목 그 반영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과 서류, 그다음에 학생부 이렇게 서류 면접 전형 학생부 있는데 강남대는 특이한 게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에서 좀 더 많이 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작년에는 추천 인원이 있었죠. 10명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영수 사 과목들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내신만 최저도 없고 그래서 3.93 정도 이게 80% 컷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 가려면 자, 흔히 말하는 우리 인문 쪽 학생은 국영수사 과목에서 3등급 대 후반 나오면 된다. 자, 서류 면접 종합 전형은 예를 들어 ICT 융합공학부 가장 많이 학생들이 그래도 점수대가 좀 많이 떨어져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1단계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 100으로 뽑고 자소서 뽑지 않아요. 그냥 접수만 하고 생계부가 대학으로 넘어가면 평가를 하는데 이 두 종합 전형의 차이가 뭐냐면 면접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뽑히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이 학생부 종합 서류만 갖고 뽑은 전형은 흔히 말하는 골고루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하는 내신도 일정한 수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서류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갖춰진 학생들한테 유리한 반면에 서류 면접 종합 전형은 내신은 조금 부족한다 할지라도 자기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내신의 불리함을 좀 서류로 준비할 수 있고 강남대 정도 레벨의 종합전형으로 준비할 때는 물론 모든 것들이 1, 2등급, 3등급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신이 좀 안 좋더라도 희망하는 지원하는 학과 대비한 그 어떤 교과 세특이나 또는 활동들이 좀 더 두드러지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80%이기 때문에 아마 더 떨어지고 아무튼 이 지원하는 이 레인지는 더 넓습니다. 그래서 3등급 중반이 아니라 4등급, 5등급 중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고 전형이고 그리고 과연 나한테 그런 유불리가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되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과 일반 학생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최저가 있고 하나는 최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 학생 전형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교과성적 우수 전형은 최저가 2하 8인데 특히나 용인대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세 개 중에서 2하 8입니다. 탐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균 4등급짜리가 두 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 산출도 국영수, 사, 과 5과목 중에서 학년별로 상위 4과목을 반영합니다. 국영수, 사, 과 5과목 중에서 학년별로 잘 나오는 상위 4과목 그러니까 학년이 3개 학년이니까 총 12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12과목의 점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50% 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좀 더 잘 나올 개연성이 좀 있겠죠. 내가 3등급 중반인데 용인대 기준으로 요 문화재 학과가 그래도 다른 학과 대비 좀 점수가 낮은 편이긴 한데 아무튼 용인대 내에서 점수를 한번 산출해 보시고 지원하면 좋고요. 최저가 되면 교과성의 우수 전형 최저가 좀 불리한데 내신이 잘 나오면 일반 학생 전형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가천대 아까 얘기했죠. 최저가 있고 없고 종합. 자, 올해는 좀 바뀌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위 5과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국영수사과 중에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잘 나오는 학기 4개를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에는 다 모두에게 면접의 기회를 줬다면 올해는 6배수로 뽑은 다음에 면접이 이렇게 50%좀 상향이 됩니다. 가천 바람개비는 뭐 아까 말하는 것대로 그대로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조합을 찾는 겁니다. 최저가 되면 우수자 전형 그다음에 지역균형은 면접에 대한 자신이 있거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면 지역균형 한번 노려볼 만하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으면 가천 바람개비 전형도 지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서 쓸 때쯤 되면 이제 되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아쉬움이 있냐면 종합전형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종합전형 쓰면 되겠다 하는데 과연 서류가 얼마큼 갖춰지는지. 경기대 같은 경우는 교과성적 우수 전형과 학교적 추천 둘 다 교과 전형인데 차이가 있다면 둘 다 최저는 똑같아요. 2합 7인데 그런데 교과성적 우수 전형은
국영수사의 전 과목을 반영하고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말 그대로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대와 가천대는 약간 비슷한 레벨일지라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전형의 그 대학 산출 기준 놓고 보면, 그래서 가천대와 경기대 가장 큰 차이는, 가천대는 대학별 산출 기준 놓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대는 흔히 말하는 국영수사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내신 등급하고 비슷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내신 3.5등급인데 취지가 되냐 안 되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천대 KGU 학생부 종합 전형은 되게 많이 뽑는데, 어찌됐건 여기도 1단계 3배에서 뽑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30%를 반영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죠. 경쟁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4등급 때 중반에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조금 불리한데 서류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이런 대학들의 종합을 한번 노려보면 되겠고요. 내가 최저가 되면 교과 전형에 최저가 되는 전형, 그리고 내가 최저가 안 되면 그 밖에 다른 대학별 전형인데 주로 이제 면접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3등급 후반에 있는 학생인데 최저가 도저히 안 되는 학생들은 면접 볼 수 있는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의 결론은, 자, 내신이 3등급 중반이고요. 수능은 이거보다 더 안 나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3.5등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대학별 산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평택대가 한 3과목밖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9과목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전 과목을 반영하지 않아요. 경기대 같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보다 가천대처럼 다른 조합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선생님 통해서 각 대학의 산출 점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유리하면 면접 보는 전형으로 가시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교과로 내신으로 접근하기에 좀 부족하면 면접 보는 전형으로 가면 좀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게 유리하면 최저 있는 전형 쓰는 게 맞는데 과연 내가 100일 남는 기간 동안에 과연 그 최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치트키라고 말했던 건 뭐냐면, 영어가 3등급 정도 맞아주면 기본적으로 나머지 과목들은 3 아니면 4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참 유리한데, 과연 내가 그게 가능할지. 작년도에 영어 3등급까지 맞았던 친구가 수능 응시자의 무려 53%였기 때문에 2명 중에 1명은 3등급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특히나 영어를 했을 때 3등급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 잘 했으면 좋겠고, 서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3등급 중반 후반일지라도 과감하게 수도권에 있는 종합전형을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능은 정말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7월달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한다고 치면 이제 더 이상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정시로 대학 갈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3등급 중후반 친구들은 조합을 찾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2합 8인지 2합 6인지 7인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서 뭐 3합 11인, 11인 이런 조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과목, 특히나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또는 탐구의 한 과목이 됐든 한 과목이 3등급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나머지 한 과목을 내가 100일 동안 집중했을 때 과연 3이나 4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조합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아니면 최대한 여러분 집에 가까운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